1985년 피터 무어가 디자인한 대학 농구팀을 위한 최초의 농구화 나이키 덩크. 36년 전에 출시한 이 신발이 2019년 오프화이트 덩크를 시작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덩크를 까는 영상도 옹호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덩크 신발을 신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 신발에 대한 생각을 리뷰가 아닌 짧은 브이로그로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지금 스니커즈 씬은 덩크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새로운 스니커즈가 아닌 그저 36년 전에 발매된 이 레트로한 신발에 빠져 있습니다. 36년 전이라 하면 역사가 깊고 오래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키 브랜드의 설립일은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 비해서 오래되진 않았고 나이키 특유의 마케팅에 우리는 그저 열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이키 브랜드를 좋아하고 다양한 신발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들이 마케팅 패턴을 알고 신발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한 발 물러나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최고의 협업 성공 사례로는 당연히 오프화이트 더텐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텐 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들은 버질 아블로의 에너지를 덩크라는 모델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 덩크 오프화이트 모델이 런칭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프화이트 덩크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오프화이트를 놓쳤던 스니커즈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1985년 출시된 오지 컬러의 덩크로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스니커즈 씬의 분위기를 덩크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022년은 덩크의 35주년, 올림픽 정식 스포츠 채택 등의 이슈로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것은 나이키의 청사진대로 흘러갑니다. 나이키 마지막은 엄청난 수량을 풀면서 시장을 포화시키고 그 다음 에너지 있는 새로운 실루엣의 신발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2021년 덩크는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질병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덩크 다음으로 지금의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실루엣이 마땅하지 않고 지금의 세일즈를 이어갈 만한 자신이 없기에 덩크를 계속해서 릴리즈하면서 자신의 매출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나이키가 덩크라는 모델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덩크라는 모델은 그렇게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출시된 레트로한 스니커즈 디자인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나이키 초창기 특허 기술인 에어백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이 덩크 신발을 저는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덩크를 신으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신발 특유의 실루엣입니다. 조던 1 로우와 에어포스 1에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던은 로우컷의 디자인 밸런스가 너무 길쭉한 느낌이 있고 에어포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두껍고 헤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슬림하면서도 안정적인 디자인은 이 덩크로우 모델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덩크를 신어보면 조던과 에어포스에 비해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덩크에서 만족하는 부분은 이 컬러 블록 디자인입니다. 레트로한 스니커즈에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바로 색상 배열인데 덩크는 색상 배열을 무너뜨리면서 억지스러운 컬러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조던은 지나친 소재 디테일과 부위별로 컬러 배열이 복잡하고 에어포스는 거의 동일한 패턴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색상 변경보다는 디자인의 변화,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덩크는 호불호가 강한 색상 배열을 피하면서 누구나 덩크를 신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색상 배열을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사이즈, 편한 사이즈감을 찾으면 반업으로 가는 덩크 신발이지만 저는 좀 더 큰 1업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와이드한 팬츠를 자주 입다 보니까 정사이즈 덩크는 발이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팬츠와 코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신발 사이즈를 10mm 올려서 신고 있고 끈을 조금 타이트하게 묶으면서 발등이 올라오지 않게 코디를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신발이 많이 크기 때문에 발등의 주름이 불규칙하게 잡히거나 이쁘지 않게 잡힐 수 있고 발등 톱박스 주름이 발가락을 누르면서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편해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만약 본인 사이즈 매물 가격이 비싸다면 큰 사이즈로 가면서 좀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와이드한 팬츠에 덩크를 신고 있습니다. 조던은 조거 팬츠에 잘 어울린다면 덩크는 전체적으로 신발을 가리면서 톱박스와 옆면 스우시가 살짝 보이는 게 매력있는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거 팬츠에도 잘 어울리지만 와이드 팬츠를 위해 오버사이징을 택했기 때문에 조거 팬츠를 입을 때도 와이드한 핏으로 코디해서 둘 다 오버사이징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릿한 무드는 물론 색상에 따라 캐주얼한 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덩크를 신고 코디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변 누군가가 덩크를 신고 있다면 나도 한 번쯤은 신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드로우 당첨을 통해서 구매하면 좋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중고나라나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무조건 예쁜 덩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고르는 이유는 희소성도 있지만 쉬운 실착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모델이 예쁘다고 추천하기는 어렵고 자주 입는 옷 스타일에 맞춰서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색상 선택을 추천합니다. 덩크를 대신할 신발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당장에 이 덩크를 뒤엎을 수 있는 신발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포럼, 뉴발란스에서 550 모델이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지만 덩크의 물량 공세, 오프화이트 덩크 추가 협업 소식에 비하면 아직 충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발이든 유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덩크를 신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